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잘 안 시켜요. 조용히 얘기하시는 일본 사람인가 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씨박입니다. 자, 오늘은 요 미루가이 망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 요 나온 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가지고 뭐 코끼리 조개라고 하는데, 조개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이 좋아요. 코끼리 조개라 그러면 미국 거하고 국산하고 좀 생김새가 틀려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요 색깔로 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끔가다 미국산 이제 고무줄 묶어갖고 하얗게 돼갖고 나오는 것도 있긴 해요. 두 가지를 쓰면은 이게 좀 더 맛있어요. 요거는 사시사철 나오긴 하는데 사이즈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주먹만한 거, 새끼들 그런 거는 뭐 6,000원 그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오늘 손질하는 거 하고 초밥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개 잡는 거는 그때 새조개 잡는 거하고 껍질 까는 건 비슷한데, 요 이제 밑손질, 요 껍데기하고 그거 까는 거는 좀 틀려요. 이거 그거 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자, 이제 요 껍질 까고 요거를 이제 손질을 할게요. 보통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조개처럼 요 껍질은 껍질하고 살하고 요 관자 쪽만 끊어주면은 이 껍질은 쉽게 딱 떨어져요. 앞, 뒤 이렇게 다 발라버리면 되거든요. 이쪽 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쪽에서 이쪽 가고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 가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해서 이렇게 끊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제 요거를 손질을 해야 돼요. 이 위쪽에 보면 딱딱한 부위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떼주면 쉽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껍질을 어떻게 하느냐, 데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벗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벗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희모, 그리고 여기 관자가 두 군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쪽에 붙어 있는 게 이 관자 두 군데가 앞뒤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면 돼요. 이 관자는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따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벗겨요. 너무 세게 긁으면 요 살이 파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힘을 안 주시고 살살살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게 다 떨어져요. 요 껍질 부위가. 그리고 제가 거래처 중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데가 이제 금강인데, 거기 가면 미루가이는 항상 거진이 있어요. 거진이 있는데 물량이 딸리면은 이제 거래처에 먼저 주고, 물량이 많으면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판매를 합니다. 항상 드시는 조개 말고 이런 거라도 한 번씩 해가지고 내장 제거하고 손질하신 다음에 그냥 삶아서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드셔도 그냥 다른 조개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뭐 조개구이 그런 거보다 식감도 훨씬 완전히 틀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씻어주시고, 자, 요거를 이제 손질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살이 있고 희모, 여기를 끊어주고 관자 부위 쪽 있는 쪽을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띄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 미루가이를 요즘 많이 쓰는데, 그전에는 일식집이 많을 때는 거진 미루가이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살이 움피조개, 북방조개 같은 경우에는 요 코가 없고 요 살만 있어요. 까놓으면 그것도 북방조개도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내장을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훑어주시면 돼요. 저번 때 새조개 잡을 때 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손?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제 얼굴만 보느라고. 제 얼굴만 보느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위가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두셔야 돼요. 요게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요거를 안으로 갈라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갈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갈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넓게. 근데 요걸 반대편으로 가면은 희한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양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면 아예 이거 반 가르고 여기 뭐 붙여있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다 반 가르셔도 돼요. 그리고 요 내장을 다 훑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훑어내시고, 요 내장을 뭐 먹어야겠다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장이 먹어야 할 게 있고 안 먹어야 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코 부위 어떤 식으로 잡냐면 히모가 왼쪽으로 가게끔 하고 히모를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사용할 때는 히모를 자르는데 이제 손질할 때는 그냥 히모를 붙여두고 쓰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밥을 짓기 전에 그때 히모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코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이렇게 가면 가운데 이렇게 축처럼 나와 있어요. 요거를 잘라주셔야 돼요. 이걸 안 자르면은 아무래도 오돌도돌하고 단에 뜰 때도 모양 잡기도 좀 힘들고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요 부위를 살짝 칼로 긁어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긁어내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긁어내시고, 그리고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이물질 같은 거 해서 떼어내시고, 그리고 요 끝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일자로. 이렇게 되면 밑손질은 된 거예요. 미로가이는 이제 아브리에서 써요. 아브리에서 쓰는데, 아브리에서 쓰니까 뭐 대체 필요 없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삶질 않고 아브리만 해서 써보긴 했는데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비리다 그래야 되죠? 그냥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나와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데쳐가지고 재단을 해서 아브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넣고 계속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이 막 끓어올 때 불을 꺼버리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넣으신 다음에 바로 건지셔도 되거든요. 그냥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죠. 오므라들면 불을 쇠에 받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힐 때는 될 수 있으면 얼음물에 해서 그냥 바로 해가지고 빨리 식히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데쳐놓으면 이 코 쪽 부위가 약간 빨간스름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밑손질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 불순물 마지막에 남은 거, 요런 거는 물기 닦을 때 따로 다 손질을 하셔서 벗겨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데쳐갖고 하면은 벗기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뭐 숟가락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 까만 거 자체를 해서 그냥 요 끓인 것처럼 살짝 데친 다음에 그냥 하시면 손으로도 쉽게 벗겨질 수 있을 거예요. 집에 숟가락이 없다, 일회용 숟가락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겠죠. 씨박입니다. 살짝 데친 거를 갖고 와서 물기를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닦아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끝에 이제 남아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키친타올이나 물기 제거한 걸로 이렇게 벗겨내시면 쉽게 떨어져요. 이 히모 쪽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띄워주시면 아무래도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단내를 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모는 히모대로 요거를 뒤집어서 요 끝쪽으로 해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요거는 또 요거대로 아브리를 해서 그냥 드셔도 되고, 뭐 초밥 짓기 힘들다 그러면 다 그냥 떠가지고 그냥 불에 살짝만 대가지고 석쇠에 그냥, 집에 석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다른 거 드세요. 구이. 그냥 석쇠 있겠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석쇠가 없으면 그냥 냄비 같은 데다가 밑에 바닥에 소금 조금만 깔고 위에 뭐 이제 호일 덮고 불을 약하게 해서 그냥 구워 드세요. 뭐 석쇠가 없고 초밥도 하기 싫고 그러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안 사질 않겠지? 굉장히 똑똑한 편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뭐 석쇠가 없다, 난 아브리를 해야겠다, 아브리 맛을 느끼고 싶다, 집에서 가스불에 해가지고 약한 불로 해서 이렇게 살짝 오징어 굽듯이 해가지고 살짝 대보고 해도 불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린 가스레인지가 없다, 전기가스다,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어.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전기 발전에 좋습니다. 근데 보통 토치로 하잖아요, 업장 같은 게. 근데 토치로 하면 이게 불에 직접적으로 닿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닿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불향 느끼는 게 좀 많이 덜해요. 요거를 이제 단내를 뜨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뜨면 돼요. 요건 보통 요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4쪽, 6쪽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내를 뜨고, 살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뜨고, 히모는 히모 자체로만 그냥 해서 아브리를 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관자 부위는 그냥 뭐 관자 좋아하시면 요거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요 관자는 뭐 크게 맛있지는 않아요. 키조개 관자 뭐 그런 것처럼 가리비 관자처럼 맛있지는 않아요. 좀 질겨요. 제가 뭐 된장찌개 끓이거나 그럴 때 있으면 그냥 촐촐촐 다져서 그냥 넣어가지고 끓이셔도 되고, 요거는 오늘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게요. 요 코 부위하고 살 그리고 희모, 요거는 이제 제가 아브리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자, 이제 아브리를 할 거예요. 여기 안쪽, 내장 안쪽, 여기 바깥쪽이죠. 안쪽으로 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하는 게 모양이 좀 더 이쁘고 잘 나올 거예요. 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는 찌개에 물을 묻혀가지고 하시는 게 찌개에 붙질 않거든요. 요거도 이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살 같은 부위도 그냥 똑같이 요 아까 내장 쪽 있는 쪽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아브리를 하시는 게 훨씬 보기 좋고 초밥 짓기도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희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으로 살짝 한번 하고 뒤집어서 이쪽 면으로 살짝 한번 하고, 그리고 이것도 관자긴 한데 어차피 이 희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라 씹히는 감이, 그러니까 이 씹히는 감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이 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부드럽고 코 같은 경우에는 좀 쫀득쫀득한 식감. 그러니까 식감 같은 거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미르와이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살짝씩만 그냥 불에 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빨간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은 잘 이쁘게 잡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서 코 하나, 살 하나, 희모 하나, 그리고 나머지 짓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져서 먹어보고 판단을 할게요. 씨박입니다. 아브리를 하면 물기가 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물기를 살짝씩만 그냥 제거를 할게요. 그래야지 이게 밥을 졌을 때 초밥하고 그 재료하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떨어지는 재료는 김띠를 많이 해요. 김띠를 많이 해서 밥하고 그 재료하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 근데 저희 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제 김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앞접시에 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는 부위는 이렇게 해서 물기를 한 번씩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코 2개, 살 하나, 희모 하나, 그렇게 해서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초밥 짓는 방법은 저번에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짓는 거는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짓다가 위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아, 저 인간 좀 이상하게 짓네, 좀 색다르게 짓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편해서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초밥집에서 드리는 조개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살아있어요.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냉동이 많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손질하는 것도 그렇고,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홋카이도산, 일본산으로 해서 사시미감으로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생물하고 이제 냉동 조개 같은 경우에는 맛 차이가 굉장히 틀려요. 냉동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셔보시면 단맛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드셔보시면 단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난 뭐 그냥 입도 저렴하고 싸게 해서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냉동으로 해서 살짝 아브리 해가지고, 아니면 토치질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동해서 살 2개를 다 짓도록 할게요. 살 2개 하고 마지막 희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지라는 거야, 초밥을 어떻게 줘야 돼, 그냥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초밥을 지시면 돼요. 코하고 이렇게 살하고 희모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부위에서 뭐를 먹겠어요? 뭐를 먹을까? 그래도 맛있는 거 이걸로 먹을게요. 콩.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치미를 뿌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소금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맛있어요. 조개 같은 경우는 다 소금해서 드시는 게 맛있고, 이 시치미라는 건 이제 우동에 들어가는 거 있죠. 매운맛 7가지 섞인 거, 조미료는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일본식 고명? 고명은 아니고 그냥 양념? 요거를 살짝, 아니면 뭐 집에 시치미가 어딨냐, 시치미 그거 하나 뿌리려고 큰 봉 한 봉을 사면은 4대가 먹어도 아마 남을 거예요.
계속 우동을 먹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어떠냐면 그냥 고춧가루하고 깨하고 그냥 살짝 섞어갖고 그냥 살짝씩만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뿌리고 소금을 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입에서 씹히는 그 꼬들함과 이 사이에 끼는 그 조갯살에 남아있는 흔적, 그리고 시치미가 하늘하늘 그 살에 끼면서 느껴지는 이 매운맛.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요. 고춧가루만 조금만 들어가면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를 거진 안 먹어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야 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잘 안 시켜요. 조용히 얘기하시는 분들. 일본 사람인가 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세 글자. 미루가이는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고요.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소금 찍어 드시고, 난 소금 싫다, 그럼 간장 찍어 드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냥 찍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거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요즘 보통 보면 다 간장 같은 거 그런 걸 다 발라서 초밥집에서 드리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간장 따라 놓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손님 중에서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야, 왜 요즘 스시집에서 간장을 발라주는지 알아?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몰라, 간장 아까워서 발라주는 거야, 버리는 게 많아서.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시장에 나오는 거 물건 봐서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